1857년 7월, 구 유고슬라비아의 세르비아에서 후세의 이름을 떨칠 한 과학자가 태어납니다. 영국 BBC 방송의 인터넷 온라인 이용자들은 지난 1000년간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한 사람으로 이분을 선정하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노트북 등 거의 대부분의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준 발명가, 그리고 과학자들이 더욱 사랑하는 과학자. 그가 꿈꾸며 인류에게 선사하려고 했던 프리에너지는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숱한 어려움에도 우리에게 교류 전기를 선물한 니콜라 테슬라. 그의 많은 이야기 중 에디슨과의 전류전쟁 장면을 담아봅니다. (1875년) 가을, 테슬라는 고향을 떠나 대학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 그라츠로 향합니다. 테슬라의 대학 시절, 페셀 교수의 강의를 통하여 전기와 그 당시 직류 전원으로만 가동할 수 있었던 전기모터와 발전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당시 직류를 통한 모터 가동 원리에 매혹되어 있던 그는 직류모터의 단점인 불꽃이 튀지 않는 모터를 만들기로 생각합니다. 그는 직관적으로 교류 전원을 이용하여 전기모터를 돌릴 수 있을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의 생각은 전기모터는 직류전원에 의해서만 구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과서적 지식과는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다페스트에서 친구와 산책 도중 석양을 보며 갑자기 영감을 얻습니다. 길에서 멈춰선 테슬라의 눈앞에 생생한 그림이 펼쳐집니다. 마치 회전운동을 하는 자기장이 3차원 홀로그래픽처럼 눈앞에서 전기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테슬라는 사실 그 순간 다른 세계에 있었을 것입니다. 영상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는 훗날 20세기를 움직이는 전기 원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움직이는 자기장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모터를 개량하는 원리 이상이었으며 바로 전기 산업의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변 사람들은 방전되지 않는 모터라는 개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파리에 있는 에디슨 회사에 들어가게 되며 여기서 모터의 설계에 대하여 부다페스트의 성찰을 더욱 구체화하게 되고, 그의 재능을 알아본 공장장은 테슬라에게 뉴욕에 있는 본사인 에디슨사에 직접 가서 모터를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추천장을 써줍니다. 이렇게 하여 테슬라는 파리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에디슨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당시 에디슨의 나이는 37살이었고 발명가뿐만 아니라 이미 사업가로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테슬라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는 전등에 직류를 채용했으며 직류기술 개발에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테슬라에게는 에디슨의 직류발전기 모터를 수리 개량하는 일이 맡겨졌고 맨해튼 공장에서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교류전기의 테슬라의 일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테슬라가 에디슨이 개발한 발전기의 효율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설명하자 에디슨은 거기에 $50,000는 내놓겠네. 자네가 성공한다면 말일세. 라고 말합니다. 테슬라는 발전기를 성공적으로 개량하였고 에디슨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테슬라가 약속했던 $50,000를 요구하자 에디슨은 돈을 내놓지 않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테슬라, 자넨 미국식 유머를 이해 못하는군. 테슬라는 이 장면에서 에디슨에게 실망하며 떠납니다. 이후 테슬라는 당시까지만 해도 비주류였던 교류에 대한 기술을 팔 곳을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조지 웨스팅하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추진력 있는 젊은 사업가로 기차 브레이크 시스템, 일명 에어브레이크를 발명하여 미국의 철도 혁명을 이룬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업성과 가능성을 확신하고 교류 시스템에 관한 테슬라의 특허를 모두 사들였고 이 시스템이 1마력의 전기를 생산할 때마다 $2.5의 로열티를 지불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당시 미국은 직류 사용을 옹호하는 집단들이 토착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발전이나 송전, 전류의 사용에 교류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었으며 그 반대파의 대표자는 에디슨이었습니다. 그러나 직류는
원거리 송전이 불가능하여 일부 부유층의 특권으로만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 교류는 아주 얇은 전선으로도 고압의 전류를 수백 킬로미터까지 손쉽게 송전할 수 있으며 변압기를 이용해 전압을 낮추면 가정용으로도 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디슨은 교류전기에 대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류전쟁에서 많은 동물들이 희생됩니다. 에디슨과 그의 직원들은 교류전기의 위험성을 알리려 기자들을 초청하여 무고한 개들을 얇은 양철판 위에 올려놓고 1000볼트의 전압이 흐르는 전류에 감전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이를 웨스턴 하우징이라 명명합니다. 또한 교류전기를 이용하여 사형 집행용 전기의자를 만들어 교도소에 기증하고 그 위험성을 알리려 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테슬라는 수십만 볼트의 전류가 자기 몸 위를 지나 손에 든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고 높은 전류가 흐르는 방에서 태연히 책을 읽는 모습을 시연하여 교류가 감전 위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였습니다. 결국 1893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서 웨스팅하우스사가 교류전기로 25,000개의 전구에 불을 켜며 에디슨사를 누르고 전기시설의 독점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사의 교류가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하자 이제 공격은 기술적인 공격에서 경제적인 공격으로 옮겨갑니다. 거대 기업의 독점적인 산업 생태계가 점차 웨스팅하우스의 목을 조이기 시작하면서 웨스팅하우스는 재정적인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살아남아야 교류의 대중적 보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 테슬라는 생산 전력량에 따라 받기로 했던 수백만 달러의 이익과 권리를 포기하고 친구를 돕기 위해 계약서를 찢어버립니다. 이후 테슬라의 발명으로 나이가라 수력발전소 입찰에서 승리한 후 거대한 폭포에서 생산된 전력이 주의 경계선을 넘어가기 시작하자 미국 전역 산과 광, 사막에 걸쳐 송전탑이 세워지고 대기업이 줄줄이 만들어지면서 전류의 대중화가 시작되고 1903년 거의 모든 사람이 전기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테슬라는 이렇게 하여 테슬라가 전류전쟁에서 에디슨을 누르고 승리하기도 하지만 발명 스타일도 에디슨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의 명언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가 시사하듯 에디슨의 발명은 성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많은 실험의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에 따라 발명을 하는 사람이었으며 벌어들이는 달러의 액수로 자신의 발명품을 평가하길 좋아했고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니콜라는 몽상가라 불리울 정도로 영감에 의하여 발명을 하였으며 에디슨의 실험적 방법을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1917년 에디슨 메달을 수상하면서 동료 기술자에게 설명한 글에서 테슬라의 발명 스타일을 짐작해봅니다. 나는 독창적인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을 마음속에 구축하기를 시작하고 마음속으로 그 장치의 구조를 바꾸고 고치며 실험하는가 하면 작동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손대지 않으면서 발명을 재빨리 해내고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 발명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개선을 시도하고 어디에도 잘못이 없다고 여겨질 때 비로소 저는 내 속에 있던 최종 제품을 실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장치는 항상 제가 생각한 대로 작동하고 실험의 결과도 제가 계획한 것과 똑같습니다. 에디슨은 할 수 없는 것은 발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테슬라는 지식과 과학은 개인의 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인류의 복지와 윤택한 삶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영감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시각화하여 머릿속에서 설계하고 작동까지 하여 이룬 수많은 발명품들, 그리고 그 가치를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려고 한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 마지막으로 그가 임종을 몇 달 앞두고 항전에 임하고 있는 고국 유고슬라비아 국민들에게 보낸 메시지로 그의 따뜻한 마음을 상상해봅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악이 선을 누르며 가진 자들의 폭력이 가난한 자들에게 굴욕을 주는 일이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지식과 과학,
예술의 산물이 개인의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복지와 윤택한 삶을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스케치였습니다.